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가 이 광대를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대가 크지 않은데도 항상 광대 너무 커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광대를 작게 해보시겠다고 입에 살이 1도 있대 하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셨는데도 더 이렇게 퀭하게 도드라지시는 경험이 있으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뭐 뼈, 다 똑같이 살 이런 게 아니라요. 유형별로 있거든요. 그 유형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광대 유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방형.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활짝 웃었을 때 이 살이 밀려 올라가서 이 위가 두둑하게 잡히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광대에 살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뼈, 골격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 광대를 이렇게 꾹꾹 눌렀는데 뭔가 슉슉 들어가는 살의 느낌은 거의 없고 뼈가 바로 아래로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꺼짐인데요. 실제적으로 광대가 크지 않아도 이 꺼짐 때문에 땅콩형 얼굴, 옆광대 이런 게 고민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가짜 광대인 거죠. 이런 데가 이렇게 꺼져서 도드라지는 거니까. 특히 살이 너무너무 급격히 빠지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가 누구나 빠지는 부위거든요. 노화에 의해서. 이런 데나 아니면은 이 눈 밑에가 꺼지면서 가운데가 도드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꺼짐에 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뼈인지 살인지 구분을 하시려면 이렇게 눌러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살이 좀 많은데도 저 다 뼈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신다면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누르는 것보다 꼬집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집어봤을 때 이 아래에 집히는 게 거의 1cm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빼볼 수 있는 살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꺼져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45도로 본 다음에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라인 자체가 여기 이마에서부터 이 45도 광대 그리고 턱까지가 너무 이렇게 둥글고 푹 꺼지고 나오고 이렇게 된다. 여기가 좀 단차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자놀이나 옆볼 쪽이 꺼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꺼짐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좀 매끈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시고 꺼져 있는 분들은 살짝살짝 단차 정도만 메꾸고 이미지에 맞게 채워만 줘도 훨씬 광대가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일단 광대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여기서 뺄 땐 빼고 채울 땐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빼는 시술들에는 일단 대부분 위에 지방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울세라 이런 것들로 이 위에 볼륨을 좀 눌러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워야 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볼륨을 채우는 목적의 필러 그리고 콜라겐 중에서 조금 단단한 제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디어스나 엘란셋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굳이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면 콜라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물 같은 제형의 주베룩이라든지 스컬트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끈끈한 제형의 레디어스나 엘란셋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 같은 제형은 채웠을 때 어느 정도 1cm 내외로 쫙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차만 딱 예쁘게 메꾸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보통 필러처럼 찐득찐득한 좀 단단한 제형의 콜라겐들은 모양을 잡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채우는 용도로는 보통 단단한 제형을 권해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나오기만 나오고 꺼지기만 꺼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이 라인에서 중간 지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진짜 왜 볼페임이 있으면 무조건 울세라가 하면 안 되는 게 공식이 됐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살이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줄일 수 있어요. 이건 디자인의 영역이에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거를 약간이라도 줄여놔야 이게 살짝만 채워도 좀 부드럽게 메꿔지는 거지. 줄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넓혀버리면 엄청나게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어도 얼굴이 내가 작아 보이고 싶다면 일단은 줄일 때 불필요해 보이는 살들은 최대한 줄이고 나서 그 부분을 메꿨으면 좋겠고 이 순서 자체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줄이고 당연히 메꾸는 게 시각적으로 쉬울 수는 있는데 먼저 메꿔보고 싶으면 나중에 줄일 거를 감안해서 약간만 메꿔놓고 나중에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볼이 패여있다고 무조건 다 채워야 되고 무조건 다 울세라 안 되고 이건 아니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페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요, 지금도 사실 저는 볼페임을 약간은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채웠을 때보다 이 위아래를 눌러서 좀 덜 패여 보이게 하는 게 훨씬 날렵해 보이고 윤곽이 정리되어 보이죠. 그렇게 고려해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빼고 채우는데 많이 하는 조합이 울세라랑 레디어스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흔히 지방을 빼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지방분해 주사나 인모드 이런 거를 많이들 고려를 하시고, 또 하나 더 있죠? 많이 하시는 온다 이런 거는요 되게 세밀한 디자인이 조금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분해 주사도 여튼 물이잖아요. 넣으면 주변부로 살짝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만 조금 줄이고 이런 게 사실 의사 선생님마다 얼마나 세세하게 해주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인모드 같은 경우에 팁이 요만해요. 이런 걸로 광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패여있는 부분도 같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온다도 팁이 요만하거든요. 이거 이미 패여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그 팁 모양 자체가 선형이에요. 딱 얇은 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을 면적을 줄이고 싶냐에 따라서 정말 자유자재로 디자인이 가능해요. 이 선 모양으로 면적 자체도 조절이 가능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이 깊이 자체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밀하게 생각보다 되게 안전하게 줄여볼 수 있다를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 얘를 줄인 다음에 채우는 거는 레디어스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히 볼륨만 채우는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이 콜라겐을 되게 이런 패여 있는 곳들에 막 좀 거미줄 모양으로 좀 이렇게 얽히게 넣어요. 그러면 이 콜라겐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쫙 쫀쫀하게 달라붙겠죠? 이 효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살짝 좀 더 리프팅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술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되게 사실 어려운 게요. 울세라는 잘못하면 볼페임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어려워서 볼페임이 있으면 울세라 하지 말아라 이런 공식이 생긴 거고, 그냥 냅다 다 해버리면은 원래 이런 넓은 땅콩형이었다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니까 그냥 좁은 땅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세라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디자인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것도 분명 이렇게 타이트닝 되는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볼륨이 차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냐 여기를 채우냐에 따라서 얼굴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레디어스는 결절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맨날 하죠. 저도 약간 웃을 때 이 앞광대 쪽 근육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만 살이 생기면은 실제로 보면 안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여기가 되게 부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울세라로 좀 눌러주는 편이고, 얼마 전에 여기 이렇게 해서 레디어스 넣었거든요. 살이 좀 빠지면서 최근에 단차들이 생겨서 레디어스도 해놓은 상태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말라 보이는 이미지를 좋아해서 너무 다 채우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약간 어려운데요. 이 45도? 여기 자체를 매끈하게 하고 오히려 여기 정도의 페임은 놔두는 게 어울리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 45도 쪽을 약간 오히려 이렇게 웃을 때 이 아래에 지는 그림자가 되게 예뻐서 이 겉에를 오히려 약간 매끈하게 해주고 여기 정도의 페임은 좀 놔둬야 되는 분이 계시고, 이게 입체이기 때문에 어디 정도를 좀 페임을 놔두느냐에 따라서 사람 이미지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이게 무조건 넣을 때 넣고 채울 때 채우고 해서 다 일자만 만들어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음영을 어느 높이에 만드느냐도 되게 디자인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대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사실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은 게요. 대부분의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모델들 얼굴을 생각을 해보실까요? 저는 사실 아이돌상보다는 모델이나 배우상의 그 음영 있는 얼굴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 모델들을 보면 항상 다 광대 쪽에 음영이 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광대에 각이 좀 살아있으면 이게 입체감이 좀 생기고 고급미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서양에서는 여기 칙본이라고 엄청 귀족적인 상징으로 여기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여러 나라들 모여서 하는 필러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려고 네덜란드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선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식으로 시술을 할래? 라고 했을 때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 울세라 같은 거 하고 위에 이마 같은 거 살리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반면에 외국 의사들은 이마? 그런 거 관심 없는데 꺼진 게 예쁘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데에 이렇게 각을 좀 더 살려서, 그리고 턱선도 이렇게 좀 더 살려서 우리는 좀 더 리프팅 된 듯한 느낌을 낼래, 이렇게 뼈에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더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확실히 추구미에 따라서 시술 방식이 진짜 달라진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봤고요. 광대 그러면 나 있는데 왜 나는 안 고급지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리되지 않은 광대라서 그래요. 정리된 광대라는 거는 선이 좀 매끄러운 상태를 말하는
말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웃을 때 여기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볼록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데가 확연하게 단차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내 이미지 자체가 남성적이거나 되게 말라 보이고 병양미? 좀 그런 퇴폐미? 이런 게 추구미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나면 훨씬 고급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동글동글한 얼굴만은 답이 아닌 게 광대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고급져 보인다 이런 거 빼고도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게 광대거든요. 얼굴의 가운데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광대 깎으신 분들 부작용 얼굴 좀 떠오르시나요? 우리 성형 부작용 해서 윤곽 부작용, 광대를 깎으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처짐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면 생각보다 살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이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관자놀이랑 광대랑 여기 앞광대 쪽 이렇게 라인이 얼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근육이 확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내려앉는 듯한 모양이 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앞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쪽으로 살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대는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고 깎으면 후회하실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쁜 광대, 보통 광대 줄이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예쁜 광대니까 좀 놔둘게요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빛반사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제 얼굴에도 지금 빛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빛이 이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고개를 돌려봤을 때 이 이마 45도 부분에서 눈썹 끝이랑 눈을 이렇게 감싸주는 광대 라인이랑 이 턱까지의 라인이 거의 이렇게 조금 이어진다, 면이 하면은 저는 그거는 그냥 예쁜 정도니까 두자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따끔. 제 옛날 사진인데요. 한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실 저도 광대라고 하기에 도드라질 만한 구조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직접 봤을 때 되게 빵빵하죠? 옆으로 이제 되게 넓은 얼굴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다가 살짝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만큼의 광대뼈가 사실 있는 거였고 여기서부터는 다 살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셀프로 울세라를 했고요. 웃을 때 튀어나오는 이 살이랑 이 광대, 옆광대 쪽의 살을 좀 최대한 죽였고, 그리고 지금이랑 다른 점은 또 팔자 위에 살이 있잖아요. 웃을 때 여기가 엄청 이렇게 두둑하죠, 한 겹이. 오히려 20대 초반인데 표정만 빼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도 울세라로 요렇게를 좀 눌러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여기 보시면 넓은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서 약간, 이전에는 입술 자체 볼륨이 아래랑 가운데 위주로만 있었다면 지금은 넓게 전체적으로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꺼진 데를 메꾸기 위해서 콜라겐 부스터도 했지만 주기적으로 신리프팅을 하면서 이 살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메꿔줬어요. 심각한데요? 그래도 나름 되게 풋풋한 이미지, 그리고 좀 순해 보이는 그런 뭐 매력이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는 좀 더 약간 도시적이고 좀 지적이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추구미가 달라서 시술을 좀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내 광대가 큰 건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일단 이렇게 꼬집어서 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그리고 45도 정도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가 꺼졌는지 확인해보기, 그 두 개에 좀 해당이 되신다면 이제 광대가 있어서 생기는 이런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내 추구미에 맞는지 이런 거를 좀 같이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추구미 그거 아닌데? 하시면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여쭤보시면 돼요. 여튼 광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모든 시술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안녕.